수시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애는 내신이 안 좋아서 지방 약대라도 이러면 제가 속으로 웃어요. 비교과 병에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약사를 뽑는 전형이 아니에요. 약대를 갈 전형이야. 수능 공부 잘해서 최저를 잘 맞추면 대학들이 쫙쫙쫙쫙 열립니다. 자, 2부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1, 2부로 나눈 이유는 보니까 30분 이상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났습니다. 지금 전 대학들을 다 보고 있어서 아마 보시면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다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1.6등급인데요. 1.6등급은 일부러 제가 거꾸로 좀 해놨습니다. 비교과 최상위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조건 1.6등급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마 교과 전형으로는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약대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 주로 서류를 많이 보는 대학들, 그 중에서도 비교과를 많이 보는 대학들이나 이런 대학들인데 경기권 학교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가 아주 높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최상위 대학들은 조금 더 내신이 좀 더 좋아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인데 1.6등급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봤고요. 면접 비율이 아주 높죠. 50%라고 하는 면접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지역인재. 여기는 지역인재라 당연히 이제 더군다나 서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많이 낮아질 겁니다. 5배수를 뽑기 때문에 인원도 아주 많이 뽑아서 1단계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죠. 천안에 있는데 DKU 인재인데요. 이건 학생부 종합평가로만 뽑아요. 예, 그리고 다른 건 없는데 여기는 최저도 거의 적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학과 모집이 있는데요. 여기는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비교과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최저가가 없는 대신에.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사실은 이런 학과 모집이나 이런 데는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자사고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 특목고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은 좀 낮아도 비교과는 아주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대 에이스입니다. 아주대 에이스도 1.6등급이면 합격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최저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적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낮은 편이 아니네요. 하합 7이면 낮은 건 아니죠. 그죠? 적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높아야 되고요. 연세대 활동우수 있습니다. 연세대 활동우수는 최저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인원도 적게 뽑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텐데 내신이 조금 더 좋아야 될 텐데 어쨌든 자사고 특목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 서류 면접입니다. 여기도 비교과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는 최저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3계등급 7이니까. 그 다음에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제가 앞서서 다빈치 인재 이야기했었죠. 비교과가 아주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이야기했듯이 비교과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은 4배수 안에 드는데 이제 3개 등급하고 오니까 최저는 적정이죠. 이 정도면 적정이라고 보여야 되고, 비교과가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는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는데 그런 만큼 또 비교과도 매우 좋아야 돼서 사실은 1.6이라고 넣었지만 내신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비교과가 매우 높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등급 내외의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비교과가 중상 정도가 되거나 아예 필요가 없는 학교가 1.6등급이 있을까요? 의외의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기호 CB가 있고 맨 밑에 이제 CD가 있는데 일단 CB부터 보세요. 36대입니다. 36대의 재림교회 목회자 추천은 서류 전형인데 얘는 내신 베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1.6 가지고는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해요. 한 1.5 정도 돼야 되고 면접이 좌우됩니다. 네, 이건 목회자 추천이 있어야 되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천대, 원광대, 이 대학교는 학교 레벨들이 조금 낮죠. 순천대 같은 경우 인원이 매우 적어서 경쟁률을 반드시 보고 넣어야 되고요. 원광대도 인원이 적습니다. 물론 이제 5배수를 뽑아서 25명이나 1단계를 통과시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경쟁률을 봐야 최종까지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 지역인재 광주 전남을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엔 전북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 는 6명을 뽑는데 6배수라는 많은 배수를 뽑기 때문에 1단계 통과는 1.6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대학교는 3개 등급 합 6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적정이다. 최저는 적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원도 그렇게 적게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1.6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5 안에 드는 지역균형이죠. 중대 지역균형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이걸 왜 도대체 1.6등급인데 어떻게 중대를 붙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5명밖에 뽑지 않는데 이렇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전형을 1.6이라고 했느냐라고 보면 그런데 중대가 최저를 너무 많이 높여놨어요. 4합 5라 제 생각엔 아마 중대에 지원해서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도 수두룩하고 아마 경쟁률은 미어 터지겠죠. 뭐 미어 터질 텐데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도 수두룩하고 또 떨어졌어도 끝까지 기대하셔도 돼요. 최저를 맞췄으면. 왜냐하면 애들이 의대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1.6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저를 믿고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8도 약대를 갈 수 있나요? 예, 1.8도 갈 수 있는 약대가 있습니다. 예, 이 대학들은 갈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학들이 오히려 레벨들은 월등히 높아요. 거의 탑5에 가까운 다 대학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간단 말이냐라는 건데 이거는 내신을 거의 많이 보지 않는 학교라 그래요. 비교과를 오히려 더 많이 보는 학교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덕성여대, 덕성인재 비교과 아주 많이 보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비교과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뭐 동국대 마찬가지입니다. 두드림도 비교과가 매우 높아야 돼서 1.8까지도 지원해 보세요. 만약에 비교과가 높다라면 사실은 제가 이걸 하면서도 여기 1.8대에는 직접 제가 생기부를 보지 않고 합격한다, 불합격한다를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1.8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그 다음에 인문도 가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대 미래인재가 있습니다. 이 과가 조금 이름이 다른데 뭐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학과는 비교과를 많이 보는 것도 많이 보지만 거기다가 최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1.8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이것도 저를 믿고 한번 넣어보세요. 단 비교과가 좋아야 되고 특히 이 미래인재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나름 선호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과 대학도 사실은 비교과가 높아야 됩니다. 최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비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예, 여기도 1.8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카톨릭은 위에 있는 탑5 쪽보다는 좀 대학 레벨이 떨어져서 그런데 얘네가 이제 3개 등급하면 6이니까 뭐 최저는 거의 적정이죠. 최저는 적정인데 그런데 7배수나 뽑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중은 적지만 면접으로 거의 당락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1.8도 한번 지원해 봐도 된다. 단 1단계 통과까지는 제가 1.8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최종까지는 커트라인을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이 20%밖에 안 들어가지만 7배수니까 거의 이 면접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고 얘도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이 인원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경쟁률 보고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지금까지 혹시나 내 내신에 해당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정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데 내신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아마 로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약대는 아닙니다. 약대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중앙대하고 동국대하고 한번 묶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고려대, 경희대 한번 묶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이렇게 놓으면 중앙대, 동국대는 논술 못 써도 합격합니다. 뭐야 이게 왜 논술 못 써도 합격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저가 하나는 4합 5고 동국대는 3합 4예요. 최저가 매우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대학교는 실질 경쟁률 5대1 미만으로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갈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저를 맞았는데 정시로 빠지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시험 보러 안 오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됩니다. 이거 보통 뭐 다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 두 학교는 일반적인 논술 전형으로서의 그 경쟁률을 보면 물론 경쟁률은 미어 터집니다. 예, 미어 터지는데 그걸로 쪼르면 안 돼요. 그냥 넣으세요. 만약에 수능이 우세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요. 중대는 수학하고 과학 논술이 나옵니다. 120분 동안 시험을 보고 과학 비중이 적다고 해서 과학이 좀 그렇구나 하는데 과학 문제 틀리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가 있는데요. 동국대는 풀이 과정을 많이 봅니다. 예, 풀이 과정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아마 미어 터질 텐데 걱정하지 말고 넣으세요. 예, 만약에 정시로라고 한다면 넣으세요. 내신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성균관대, 고려대, 세종, 경희대는
논술을 아주 잘 써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진검승부예요. 논술승부입니다. 위에는 논술로 결정나지 않아요. 최저로 결정난다면 요 세 대학은 그냥 논술을 아주 잘 써야 돼요. 보통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 논술을 보게 되는데 과학이 과탐 1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장 가서 더 쉬운 거 지가 알아서 선택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쉽죠. 쉬우면 다른 애들도 쉽겠죠. 나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잘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렵습니다. 논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 여기도 최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에 속하죠. 높지는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논술을 잘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인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수리 논술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뭐 고교 전범위를 출제됐는데 최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논술을 잘 써야 됩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일반고 내신 3등급인데 그러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내신 40%를 반영하는데 여기 붙을 수 있나요? 그러는데 논술 잘 쓰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교과 비중이 사실 크지 않아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4등급 때까지도 거의 그 교과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40%라고는 적혀져 있지만 감점폭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논술 감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 2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실제로 논술 전형을 별로 많이 넣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승부는 2등급 바깥의 학생들이랑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3등급이 낮은 등급이 아니에요. 논술 전형에서. 그러니까 그냥 3등급 대다라고 했는데 논술 교과 40%인데 어떡하나요? 아니요. 그냥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없죠. 진검승부예요. 여기는 논술 최상으로 써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논술도 어려워요. 과탐 2까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려운 개념은 제시문에서 설명하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제가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짜잔! 나타났습니다. 예, 자, 봅시다. 자, 수시 약대 지원 방법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요. 이제 하나하나 다 했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를 항상 확인해라. 보니까 그죠? 최저가 상당히 높은 대학도 있고 적정인 대학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최저를 잘 보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약대를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를 지금이 2월이거든요. 제가 찍는 게 2월인데 아마 이거 언제 올릴지 모르겠다. 2월 말쯤에 제가 올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어느 대학을 제가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3월 모의고사 보고 어느 대학에 약대를 갈 건가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럼 3월 모의고사는 맞느냐? 아니,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조금 더 약대를 어느 대학을 갈 건가는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니까 최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을 설명해야 할 때도 꼭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의치 약한 수는 수능을 잘 봐서 수시로 가는 거다. 수시로 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최저자격 기준이 안 되면 내신이 진짜 높지 않으면 사실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수능으로 결정이 난다. 수능으로 수시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약대는 그런 점에서 조금 낮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저가 좀 낮은 대학들이 조금 있죠. 그런데 의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니까 수능을 잘 봐서 수시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쟁률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경쟁률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수시 지원 방법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인기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들이 다들 적어요. 보통 인기학과는 보통 모집 인원들이 많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집 인원이 적은 데는 커트라인을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커트라인이 다 틀려질 수 있어요. 왜? 대폭발 나면. 혹은 또는 이게 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텅텅 비면 그러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약대를 지원할 때는 경쟁률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시 약대 지원하는데 내신이 좋으면 지방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와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내신이 안 좋아서 지방 약대라도 이러면 제가 속으로 웃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 약대가 훨씬 더 내신이 좋아야 돼요. 예, 오히려 내신이 안 좋으면 서울 경기권에 좋은 약대를 가야 돼. 내신이 좋으면 지방으로 가라. 비교과가 좋으면 서울 경기권으로 가라. 그리고 내신이 좋으면 약대 비교과 전혀 없어도 가요. 내가 공대 가려고 했는데 약대 한번 넣어볼까? 1.3 이내에 든다라고 한다면 그냥 넣으세요. 나 약대 비교과 하나도 없는데 나 오로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공대로 처발랐는데 괜찮아요.
예, 넣으세요. 넣으세요. 이거 제가 여기다 표 넣어놨잖아요. 그죠? 지방은 교과가 368명이나 뽑아요. 서울, 경기는 83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방은 그냥 내신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아마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뭐냐면 비교과 없어도 가는 애들이 제일 많아. 451명이에요. 실제로 전체를 봤을 때 비교과가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거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대 가는데 비교과 꼭 있어야 된다. 그거보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비교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신을 파세요. 반대로 학종을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보다는 서류나 전공적 합성을 보는 데는 서울 경기권이 257명이고 지방은 거의 없어요. 5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5명도 잘 보면 내신 베이스가 강한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상하다.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 경기권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봐요. 312명으로 오히려 학종은 좀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이렇게 했는데 비교과인데요. 또 얘기할게요. 내신이 좋으면 비교과 없어도 된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네. 비교과가 없이 뽑는 인원이 더 많다라는 거. 서울 경기권 약대는 비교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신 극강이 아닌 학생들, 1.2 바깥의 학생들은 수능이 약하다면 의대 비교과, 약대 비교과 만들지 말고 의치한약수 생명과학 비교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오늘 한 5번 반복할 거예요. 수시는 뭘로 간다? 정시로 간다. 수능으로 간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이 조금 좀 왔다 갔다 해. 이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약대만 다 해놨어.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원할 때 약대를 못 갈 거야. 그러면 이게 완전히 망한단 말이야. 그죠? 전공적 합성이 안 맞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건 의치한 할 때도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치한 비교과, 약학 비교과를 만들어 놓는 애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수능이 아주 잘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나는 높은 내신으로 높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로 가겠다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생명과학 계열로 다 만들어놔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그랬다가 넣으면 나중에 약대 넣으면 돼요. 아니 높은 비교과를 요구한다며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비교과가 꼭 전공적 합성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과목도 봐요. 그 과목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봐서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가 이제 고1이나 고2라고 한다면 내가 약대 가겠다라고 하면 약대로 한정 짓지 마세요. 내가 수능이 안 나오면 갈 대학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최저를 못 맞춰서. 최저를 못 맞추는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내신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내가 내신이 그것도 못 맞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비교과에, 약대 비교과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비교과에 리미트가 없다라고 썼는데 비교과 병에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사교육의 문제예요. 제가 사교육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뭐냐면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래서 뭘 비교과를 더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약대 가려면은 무슨 약 만드는 실험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에 부모님들이 정말 불안해 하는데 지금 약사를 뽑는 전형이 아니에요. 약대를 갈 전형이야. 그러니까 미리 약사와 미리 의사가 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까 제가 왜 B라고 잡았어요. 비교과 B는 뭐냐 하면 약대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화학하고 생물의 성적이에요. 그게 비교과예요. 내신이 비교과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비교과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신하라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보면 컨설팅 하는데 생기부를 어떻게 꾸미고 이런 것들은 관심 갖지 마세요. 아니면 내신하고 수능 최저 맞추라고. 이게 수시로 잘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말고 이거는 왜 강조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진짜 신기한데.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본인의 인성을 잘 드러내는 비교과. 리더십이라든지 봉사. 지금은 아마 팬데믹이라 봉사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겠지만 친구들을 멘토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비교과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약대 책 많이 읽을까? 약대 실험 많이 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이러지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요. 생기부 보면. 애들이 약대 동아리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약학 관련된 책
책 읽고 약학 관련된 무슨 실험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다 똑같아. 그런데 거기서 그럼 어떤 게 변별력이 있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변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봅시다. 또 나왔다. 세 번째다. 그죠? 예, 의치 약한 수는 수능을 잘 봐서 수시로 가는 전형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정시로. 그래서 약대는 치에 비해서 위험도는 적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세요. 예, 예, 수능 공부하세요. 무슨 비교과 다 채울 생각 하지 말고 수능 공부 잘해서 최저를 잘 맞추면 대학들이 쫙쫙쫙쫙 열립니다. 내신이 좀 부족해도 많이 열리니까 최저 높은 대학은 내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프리패스로 갈 수 있어요. 중대?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뭐 보니까 탑 뭐 최고라고 서울대라고 보니까 내 댓글에도 달렸다. 중대가 서울대보다 높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달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근데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대 올해 내신은 못 받아도 돼요. 예, 못 받아도 돼요. 뭐 수능 잘 보면 돼요. 최저 맞추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수학은 다 잘 돼 있어요. 그죠? 약대 관련하는 학생들. 국어 성적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제가 무슨 국어를 막 이렇게 강조해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국어를 안정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고1, 2 학부모님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국어가 성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약대 가기 쉽지 않아요. 뭐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에서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정시도 못 가고 최저 못 맞추면 그죠? 가끔 이제 과탐으로 최저 맞추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데 과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네, 잘 나오는 애들도 삐끗해서 막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영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더군다나 영어는 어때요? 레벨이 딱 정해져 있잖아. 절대평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국영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과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과탐 선생님이 항의 글도 저한테 올려놓은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지 말고 과탐도 중요해요. 왜냐면 과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정시로 갈 때는. 그런데 그걸로 맞추는 전략을 했다가 의외성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신은 당연히 화투생투가 우수해야 된다. 이게 비교과예요. 만약에 화투생투를 하지 않았다면 전교과 열심히 잘해서 교과 전형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쨌거나 화투생투 뭐 그건 원과목도 마찬가지야. 화학, 생물, 생명과학이죠. 이거는 무조건 우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비교과야. 내신이자 비교과야. 얼마나 편해. 이렇게 그냥 하나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신경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농구술 보시죠. 만약에 내가 내신도 안 되는 정시러다 라고 한다면 농구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보니까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은 살짝 좀 잘해야 돼요. 연대는 로또예요. 하지만 동국대 뭐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사실은 로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겨울방학에 하면 돼요. 2학년 겨울방학. 왜냐면 11월 모의고사 보면 그러면 이제 대충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갈 게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성된 거 아닙니다. 3월 모의고사를 좀 봐야 되기는 하지만 11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수능 성적이 좀 잘 나오는데 내신으로는 못 간다. 그럼 어떻게? 수시를 안 쓰는 애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럼 그냥 논술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때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 하기에는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시러들이 수능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수능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그냥 여름방학에 해도 돼요. 인성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뭘 오랜 기간을 두고 막 이렇게 준비할 부분들은 아니니까 봐서 3학년 여름방학에 뭐 어차피 그러죠. 수시를 대비하는 학생이라 생기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때 조금 좀 여유가 생겼을 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약대 합격을 기원합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약대를 지원하려고 한다면 너무 약하게 관심 갖지 마세요. 예, 그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다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 모자라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충분히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신경 쓰세요.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화학, 생명과학 내신, 또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최저를 다 맞춘다면 원하는 대학 골라서 갈 수도 있고 내신이 좀 부족해도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잘 노력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